7절에 보면 보칙과 벌칙이 나오는데 보칙에서 1번 시범도시. 시범도시는 아직 시험에 출제된 내용은 누가 지정하느냐 그거 외에는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자, 시범도시란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또는 요청에 의해서 분야별로 해서 분야가 여러 분야 써져 있죠. 분야별로 시범도시를 또는 시범지구나 단지를 포함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일단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국장이에요. 그걸 기억할 거 직접이나 뭐에 요청이야. 그럼 여러분 배운 대로 요청 누가 요청해요? 자, 우선 요청은 아랫사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 있죠. 또 장관에게는 누구도 해. 장관도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배운 그대로 내용이 나와. 단지 장관이 하되 직접 요청 두 개 단어만 찾아내시면 돼. 그러니까 요청하면 혹시라도 시도 고자 중앙행정이야. 배운 그대로. 자, 그리고 이제 지정 절차는 여러분이 배운 그대로야. 지정하려면 뭐 해야 돼? 그렇지, 그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그 내용은 같아. 오른쪽에 공모만 하나 더 할게요. 공모란 뜻이 뭐야? 공모. 공개 모집이야. 공개 모집. 국장은 직접 시범도시 지정 시 필요하면 대상이 되는 도시를 뭐해? 공모할 수 있다야. 그때 이번 시범도시 지정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광,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사람들이 공모할 수 있다, 응모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일단 지정권의 이름 하나만이라도 꼭 기억할 거 국장이 한다. 그 다음 2번 토지의 출입 및 장애물의 변경 제거 문제. 요거 여러분 시험에서 한 번도 빠진 적 없죠? 40문제 지문 중에 이건 반드시 나오는 지문이야. 왜냐하면 여기도 있지만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다 나오거든. 그걸 바로 대부분 이 법에서 전체적으로 출제가 돼. 그래서 우선 필요성부터 한번 쭉 읽고 정리해 볼게요. 필요성,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기초조사 및 지가 동역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때. 그러니까 장관부터 시장군 순위가 누구예요?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 때 기초조사하거나 아니면 뭘 지정할 때 기초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조사할 때 바로 측량하는 문제야 지금. 자, 2번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누구? 시행자. 시행자는 시설 사업에 관한 뭐를 한다? 조사, 측량 또는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럴 때에는 절차가 세 가지야. 타인 토지에 뭐 한다? 출입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재료적 지장, 임시 통로로 뭐해? 일시 사용이야. 또 특히 필요하면 인목, 토속, 기타 장애물을 뭐해? 변경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를 잡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 타인 토지 출입 등 하고 나오면 첫째, 출입의 권한. 출입권자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딱 크게 행정청 이러면 돼. 행정청. 국장, 시도, 시장부터 이러지 말고 항상 누구? 행정청.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면 누구? 시행자야. 자, 그때 이제 행정청의 주의사항이 뭐냐면 행정청은 행정청이 직접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위임 받은 자가 있어. 자, 울산광역시장에 남의 집 조사한다고 직접 메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위임 받은 자. 위임 받은 자가 결론 누구냐면 행위자라 그래.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손실보상할 때 행정청이 보상한다 이렇게 안 나오죠. 누가 나와? 행위자가 속한 이렇게 나와. 이게 바로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 행위자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보상은 이 사람이 속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하여튼 행정청이 하되 반드시 뒤에는 뭐야? 위임받았다. 아니면 그 사람 뭐라 그래? 행위자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 두셔야 돼.
그러면 이 사람 이제 시행장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사유는 아까 배운 대로 뭐 할 때고 기초조사하거나 조사 측량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뭐 할 때? 뭐 우리 기초조사한다든가 아니면 뭐 한다? 조사하고 측량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출입권자 나오면 그때 항상 출입하는 거 말고도 세 가지 있는데 우선 출입 절차부터 딱 요 단어 출입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출입할 때 여러분 책에 원칙 써놨어. 원칙은 뭐 받는 걸로 해놨냐면 허가. 자 허가 누구한테 받아? 특광시장 허가 받으라고 돼 있죠. 허가 받고 7일 전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 요게 포인트야. 출입할 때는 뭐 받고 허가 받고 7일 전 통지한다. 이놈만 찾아내면 돼. 대부분 시험에 이런 거 갖고 문제를 내거든. 자 출입은 허가 7일 전 통지. 자 허가 누구한테 받아? 특광시장 고수. 통지 누구한테?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야.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나? 그냥 뭐라고 써놨는데 거기를 어디 볼까요? 당의 소유자 등 그랬지. 소유자 뒤에다 등이 점유자, 관리인도 있다 그 말이야. 점유자, 관리인. 그걸 지금부터 등 그래서 소유자 등. 그렇게 하나 해결하시고. 자, 그런데 예외가 행정청인 시행자는 뭐 없이도 허가 없이도 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됐죠 이게? 그리고 그 밑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누구의 뭐 없이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써져 있죠. 출입할 수 없다. 여기 줘야 돼. 누구 승낙? 점유자야. 다른 거는 다 소유자, 점유자, 관리 이렇게 나와. 세 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누구야? 점유자야. 시험 문제 낼 때 여기다 소유자 내면 안 돼. 이때는 반드시 점유자야 돼. 점유자. 그 다음에가 근데 출입이 아닌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 제거일 때는 어떻게 여기가 나오느냐 절차가. 자 원칙 뭐로 나오냐. 동의받아라 이렇게 나와. 동의받고 며칠 전 3일 전 통지야. 그러니까 출입은 허가인데 사용이나 변경 제거는 동의야. 그럼 왜 여기는 동의냐. 이미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서 출입했겠지. 뭐 받아서 허가 받아 이미 출입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만 동의만 받으면 돼. 그리고 통지도 이제 이미 7일 전 해놨으니까 이제는 며칠 전 3일 전에 하면 돼. 그래서 매번 나오는 게 허가, 동의, 7일, 3일 요게 가장 답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용어가 출입하면 어떻게 나와? 허가 7일 전이야. 허가 7일 전. 사용한다, 변경, 제거 그러면 동의받고 3일이야. 동의받고 3일. 이해되셨지? 요게 여러분 답 찾는 요령이야 이게. 문장 딱 읽어서 출입으로 문제가 나왔느냐 사용이냐 변경은 이것만 찾아내면 답은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이때 자 예외가 동의받을 수 없는 경우야. 남아 있나요? 동의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청 시행자냐 비행정청 시행자냐 구분되어 있죠. 체계가 행정청 시행자들은 뭐만 해? 통보. 비행정청은 다시 허가받는다. 그러니까 통보나 허가는 전부 특광시장군수야. 특광시장군수. 찾았나요? 행정청은 행정한테 뭐해? 통보. 우리 이래서 사유가 또 동의 못 받아 통보하면 돼. 비행정 통보가 아니라 뭐 해야 돼? 허가를 다시 받아. 그때 허가가 다시 나와야 돼. 구분되셨지? 그래서 여러분 일단 시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험 문제 요거야. 출입하면 뭐 받고? 허가 받고 며칠 전? 7일 전. 자, 출입이 아니라 이제 사용한다. 변경 제거가 보이면 동의받고 3일 전이다. 이렇게 되지. 구분하시겠지? 그리고 아까 이제 승낙이라는 말 나오면 누구야? 점유자야. 승낙하면 점유자. 그리고 동의받을 수 없다. 여기까지는 아직 많이는 안 나와도 동의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끼리는 뭐하고? 통보만 하고 그 다음에 비행정청은 허가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의무라는 게 있어. 의무가. 자, 의무는 증표나 허가증을 휴대하고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반대로 무슨 의미냐면 수인의 의무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서로 간의 의무가 있어. 그럼 요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야? 출입권자. 출입권자들은 네가 누군지 뭘 해야 돼? 증표 달고 오란 이야기야. 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보여줘. 휴대 제시할 의무 있어. 출입권자한테는. 반대로 다시 누구? 점유자야 또. 점유자에게 무슨 의무? 수인의. 그러니까 점유자가 두 번 나와. 다른 데는 다 소유자, 점유자, 관리로 돼 있어. 근데 저기 승낙할 때 누구? 점유자. 수인의 의무 할 때 점유자야. 그러면 저 사람이 증표 달고 휴대 제시하고 들어와서 보여주면 여러분 방해 거절해? 못해? 못해. 받아들여야 돼. 그게 수인의 의무야. 그래서 이 수인의 의무가 우리 학문상으로 사용 제한에 해당하잖아. 정확하면 공용 제한 중에서 그 중에 무슨 제한? 사용 제한이야. 여러분이 사용 마음대로 못하죠. 그래서 여기 뭐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여러분 책에 있나요? 자, 그 밑에 점유자의 수인 의무. 점유자는 끝에 방해 거절하지 못한다. 학문상 뭐다? 공용 제한 중 사용 제한. 거기다 뭐가 발생해? 손실 보상. 하여튼 공법은 손실 보상 두 번 나온다고 그랬죠. 수용할 때 손실보상. 지금처럼 타인 토지 출입에 대한 수인의 의무가 뭐다? 손실보상. 두 개밖에 없어. 손실보상이. 거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자, 점유자라는 게 어디 두 번이야? 승낙할 때 점유자. 수인의 의무 방해 거절하지 마라. 그때도 누구? 점유자야. 요거 빼고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나 하여튼 다 해당되는데 저 두 군데만큼 반드시 점유자야. 근데 여러분 시험에 가면 딱 소유자 나오잖아. 소유자. 그럼 여러분 많이 넘어가 이 소유자라는 개념에. 왠지 소유자면 될 것 같잖아. 근데 요거는 점유자가 두 번 있어. 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가면 이제 손실보상이 나오게 돼. 손실보상에서 자, 손실보상 의무자 이렇게 나오잖아. 원래대로 하면 의무자는 저기 누구야? 출입권자야. 출입권자가 손실보상 의무자야. 그런데 1번 저기 행정청은 행정청이라고 나와야 돼. 앞에가 이게 붙어야 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맞죠? 아까 우리가 행정청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 행위자. 이 사람이 속한 행정청에 잘한 뜻이야. 여러분 시험에서 손실보상 행정청이 이러면 안 돼. 누가? 행위자가 속해 있는 행정청이야. 그러면 행정청이 한 게 아니거든. 누가 했어? 행위를 해서. 근데 행위한 사람한테 너 보상해 그러면 공무원들 쫄딱 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위자인 공무원이 속해 있는 어디에서? 행정청에 살한 이야기야. 대신에 시행자는 그대로 시행자가 하면 돼. 그러니까 행정청일 때만 앞에 뭐부터? 행위자가 속한 요거 붙는다는 거. 매번 나올 때 이거 있잖아. 그동안 우리 기출문제 분석에도 맨날 나오는 게 뭐야? 손실보상은 누가 한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래서 요 의무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의 다음 절차는 그 보상 절차 이런 건 알 필요도 없어. 시험에서 나오지도 않아 절차는. 대신에 손실보상 방법을 좀 알아두셔야 돼. 손실보상 방법을. 자, 우리 손실보상 다시 한번 어디서 손실보상 생긴다? 아까 우리 공용, 수용할 때 사온다고 그래서 또 사용 제한할 때. 요때만 보상이 되는데 방법이 좀 달라. 방법이. 자, 보상 방법이 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공용 수용은 늘 배웠을 때 사전에 이렇게 했죠? 기억나요? 사전에 무슨 보상? 금전으로 보상을 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뭐를 기준해?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여러분이 배운 건 주로 여기에 있어. 수용할 때는 사전에 금전보상, 공시지가 기준이야. 그러면 사용제한, 타인 토지 출입에 따른 사용제한은 사후, 사전에 할 수가 없어. 그죠? 들어가서 뭘 해봐야 손실이 생기니까 사전이 아니라 뭐야? 사후 이렇게 돼 있어. 사후에 돈으로 주는 건 똑같아. 그 대신에 시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수인의 의무가 뭐야? 참고 받아들이면 현 시가대로 보상이죠. 현 시가.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이점 똑같은 보상이 나오도 여러분들은 그동안 수용은 뭐야? 사전에 금전 뭐 공시니까 이건 먼저 해줄 수가 없어.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뭐를 기준해? 시가 기준이야. 시가 기준. 그래서 수인에 뭐 준 이유가 그거야. 너 나중에 달라는 대로 현재 거래가대로 줄 테니까 방해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부분은 여러분 어디 가도 이제 똑같아요. 어느 법률에 가도.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이제 이번 과정이 처음 배워. 그지? 우리가 아까 이제 기출문제 할 때는 몇 개 설명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과정에 항상 요게 여러분 책에 보면 시험 문제 중에 어디든 한 개씩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출입하면 뭐 받고? 허가 받고 며칠 전? 7일 전. 허가 받고 7일 전. 행정청은 그럼 어떻게 나와? 허가 없이 바로 출입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뭐 없이는 점유자 승낙 없이는 들어다니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 사용한다 변경 제거가 보이면 동의받고 며칠 전 3일 전. 동의받을 수 없다 그러면 행정청끼리는 통보로 끝나. 통지한다 그러면. 근데 우리 비행정청은 다시 허가받아야 돼. 허가받아야 돼. 그리고 무조건 나올 때 요거. 자, 요 손실보상 의무자 그러면 행위자가 속해 있는 행정청이다. 이거 거의 내지 않지. 시행자가 당연히 시행자로 나오니까 늘 나왔던 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그러니까 시험에서 행위자가 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행정청이 한다 두 개 다 틀려. 행위자가 속해 있는 행정청이다 이렇게 나와. 아직 요걸로는 출제된 적은 없어. 그들만 알고는 계셔야 돼. 여러분한테 만약 누가 들어오면 공시지가가 아니라 뭘로? 시가대로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현실이니까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요게 타인토지 출입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그 참고사항의 행정쟁소는 이미 다 알려드렸고, 행정쟁소는 뭐하고 뭐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청문 문제. 청문은 행정청이 다음 처분을 할 때 실시한다 그래서 다음 처분도 그 청문 옆에다 쓰세요. 아예 청문 옆에다. 반드시 이렇게. 무슨 처분? 취소 처분이야. 취소 처분할 때 뭐 한다? 청문한다. 그러면 취소라는 것은 뭘 취소냐 하면은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 공법은 어떤 행위 하려면 뭐 아니면 뭐 받았어? 그렇지. 허가 아니면 인가. 그래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뭐 인가 취소. 이게 대표적인 청문 절차야. 허가 아니면 뭐 인가 취소야. 그리고 이제 그 법이 사업하는 법률이다. 그럼 사업할 때는 시행자 뭐를 취소? 지정. 요거 지정 취소가 하나 나오게 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허가 인가야. 허가 인가 취소야. 승인 취소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허가 인가 취소야. 허가 인가 취소. 근데 사업하는 법률에서는 누구 지정하니까? 시행자 지정하니까 요 지정 취소가 하나 있어. 이해되셨지? 그러면 자 보세요. 1번 뭐 취소? 개발행위 허가 취소. 허가 취소잖아.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실시계획 인가받은 거 취소잖아. 인가받은 거. 4번은 삭제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는 넘어갔으니까 여기서는 삭제. 지운다는 게 그거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 법은 사업하고 있는 법이죠. 사업하는 법이니까 누구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가 있어. 그럼 건축법에는 시행자 지정 취소 이런 거 있어 없어? 없겠지. 거기서는 허가 취소 이런 거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법이 사업하는 법이냐 아니냐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 사업할 때는 뭐 하나부터? 시행자 지정 취소부터. 그것이 아니면 무조건 뭐야? 허가 인가 취소야. 뭐 시험에서 승인 취소 있어 없어? 없다는 이야기야. 승인 취소 이런 건 절대 없어. 아셨지? 그래서 이 청문 절차는 여기서 내기도 하고 도시개발 이쪽에 가서 내도 아무 지장 없어. 똑같이 나오니까 취소 처분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벌칙에는 행정형벌, 형벌이가 뭐야? 징역, 벌금. 그다음에 양벌은 뭐죠? 양벌? 두 사람이 다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야. 양벌. 병과는 뭐야? 징역하고 벌금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징역 또는 벌금이니까 둘 중에 하나죠. 병과 그 말은 두 개 다야. 양벌은 너도 나도 두 사람, 너도 나도 두 사람. 그건 양벌.
자, 행정질서법은 뭐를 말하죠? 과태료를 말해요. 우리는 그 정도 이름만 아시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토개혁은 아직 행위는 아직은 안 할 거예요. 문제풀이 할 때 해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토개혁법은 마쳤고, 자, 3장으로 가서 도시개발법. 자, 도시개발법은 절차를 저 뒤쪽으로 넘겨보세요. 89쪽으로. 절차 적혀 있나요? 그놈 보시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도시개발법은 자, 이게 어디에 적용하는 법률이에요? 도시개발법은 전국 아니죠? 지금 국토계획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개발법은 무슨 구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이죠. 여기서만 적용하는 법이야. 도시개발법은 울산광역시 전부 아니야? 울산광역시 중에서 어디고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으면 거기서만 적용해. 그러면 이때 도시개발구역 하면 도시개발구역이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느냐? 도시지역에 지정해도 되고 비도시에 지정해도 되죠. 맞죠?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에도 지정할 수도 있고 어디에다도 비도시에다도 지정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서 뭐 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돼. 그때 필요한 법률이 바로 도시개발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도시개발법에서 사업하더라도 무슨 계획이 결정을 해야 돼? 관리계획이 먼저 결정한다는 걸 알고 계셔. 자, 그리고 사업의 종류는 세 가지. 수용, 환지, 혼용 방식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중에 항상 뭐가 원칙? 수용이 원칙이야. 수용이.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시험 문제는 수용하고 환지 중에 환지가 문제는 더 많아. 문제 내는 건 수용은 내용이 조금밖에 안 돼. 분량이. 그래서 문제 낼 때는 환지 쪽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원칙은 수용, 그 다음에 환지 두 개를 합하는 혼용 방식 이렇게 해서 방식은 세 가지죠. 그럼 이런 사업할 때 이제 여러분 책에 나온 순서야. 사업하려면 맨 처음에 무슨 계획부터? 개발계획.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누구? 지정권자.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참고로 우리 요 개발계획에 혹시 뭐뭐 포함되는 중요사항 몇 가지가 있었죠? 요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될 거 시행 방식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기 무슨 방식으로 할지, 수용으로 할지, 환지로 할지, 혼용을 할지가 여기서 정해져. 그러면 시행 방식에 따라서 누가 정해지죠? 시행자가 정해져. 전부 환지 그러면 어떻게 돼? 소유자나 조합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럼 앞으로 개발계획에는 요거는 좀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또 시행 기간이 들어있죠 여기가. 시행 기간 하나만 더. 여기에 수용이나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모 요거 꼭 들어있어. 그러니까 수용 문제 나오면 무조건 무슨 계획이야? 여기는 개발계획이야. 아까 국토계획은 수용하면 실시계획이야. 아까 국토계획은 수용하면 무슨 계획? 실시계획 고시야. 실시계획 고시. 여기는 개발계획 고시야. 그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수용에 관한 문제가 수용 사용하겠다는 토지의 뭐가 목록이 무슨 계획에서 개발계획에서 작성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발계획 만든 다음에는 자 땅에 투기 들어가도 보상받지도 못해. 여기서 다 정해지니까. 그래서 항상 수용 사용할 뭐가 있어? 토지 세목이 무슨 계획이가 개발계획에 들어있다. 해서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 수립고시 된 다음에 이제 무슨 구역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놈이 지정되니까 이제 사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누가 해줘 또? 지정권자죠. 그때 지정권자가 저거 지정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나온다? 자, 거기는 지금부터 무슨 지역이다? 도시지역이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아까 도시에서 지정하면 당연히 도시인데 어디에 지정됐어도 비도시에 지정돼 있어도 거기를 뭐로 본다? 도시로 본다예요. 도시지역. 그 다음에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란 만약에 현재가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인데 녹지다. 그 녹지다 보니까 개발했어 안 했어? 안 하면 뭐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보고 빨리 개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지금부터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결정고시 되는데 이렇게 결정고시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형도면 고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때는 우리가 원래는 지형도면 고시는 몇 년? 2년인데 여기는 더 많이 준다고 그랬죠? 그게 많이 준다는 게 무슨 기간? 사업 시행기간이지. 사업 시행기간. 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그럼 저기에서 아까 개발계획 만들 때 시행기간 들어있죠? 그럼 시행기간 5년 그럼 어떻게 돼? 5년, 10년 하면 10년 이렇게 길어져. 앞으로 이 법은 어디선지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 나와. 그때는 무조건 무슨 기간? 사업 시행기간 안에 특례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도 이렇게 되지 않는 곳이 있다. 단 B도시에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던가 거기가 무슨 지구면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도 이렇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원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이렇게 바뀌는 걸로 돼 있는데 어디에서 하면 취락이나 B도시에서 지정했을 때는 저렇게 바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 특히 이거 많이 나왔죠 우리 시험에서. 취락지관의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맞아 틀려? 틀렸지? 다른 거는 다 저거 지정되면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보지만 무슨 지구는 취락지구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와? 국토계획법에다 내는 거야. 이걸 국토계획법에다. 우리 국토계획법에 도시지역 결정고시 되는 경우 있죠. 항만구역, 어항구역 어디에 연접되면 도시지역 연접되면 도시지역 결정고시다.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도시지역 결정고시죠. 거기다가 취락지관의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결정고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하고 찾아내야 돼. 거기다 내. 여기다 내면 잘 안 틀리거든. 근데 그쪽 법에다 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국토계획법 뭐로 되는 경우 도시지역 결정고시 되는 경우 거기다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 두셔야 돼. 이거를.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이제 그때 바로 이제 무슨 계획이 실시계획이 작성이 돼. 자, 이거 누가 작성해? 이제 시행자가. 이때 시행자가 작성할 때 두 가지 꼭 필히 알아야 될 거. 어디 계획에 맞아야 돼? 개발계획. 저 위에 있는 개발계획에 뭐하라? 부합되게 무슨 계획이? 실시계획이 작성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개발계획. 이건 청사진이야. 이건 공사하는 계획이잖아. 그러니까 요건 신도시 청사진, 이건 공사계획이야. 공사계획. 그러니까 공사계획이니까 어디에? 개발계획에 맞아야 돼.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실시계획에는 무슨 계획 포함되어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이야.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하라 이렇게 나왔어. 지금 여기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됐어. 그럼 여기에 맞는 계획이 나와야 돼.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계획 만들 때? 실시계획 만들 때 거기다 그냥 포함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지구 단위 계획. 그럼 개발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 포함됐다. 맞아 틀려? 저 지구 단위계는 없어. 항상 지구 단위가 어디에만 있어? 실시에만 있어. 저 개발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 그럼 여기서 실시에 작성했을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 써놓을게요. 자, 왜 그러냐면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모든 계획의 인가 절차 앞에는 뭐 있다고 그랬어? 의견 청취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법률에 가든 인가하면 앞에 뭐 있어? 의견 청취야. 근데 이게 모든 의견 청취는 주민의 의견이 원칙인데 유일한 예외가 여기야. 이 의견 청취는 지정권자가 하급기관 의견을 듣는 걸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공고 열람해 안 해? 그렇지. 이게 안 한다는 이야기야. 공고하고 열람 절차가 유일하게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야. 근데 이걸 자꾸 시험에서 반대로 내놓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때 꼭 기억할 것. 모든 계획의 무슨 절차 앞에? 인가 절차 앞에는 항상 의견 청취가 있는 건 맞아.
근데 인간 정치는 전부 주민 의견 들어야 돼. 그럼 주민 의견 들으려면 뭐라고 나와야 돼? 공고 열람. 근데 여기는 공고 열람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야. 왜? 지정권자가 아랫사람 의견 듣다 보니까 저 절차가 필요 없어. 그냥 자, 지정권자가 국장이야. 그럼 누구 의견? 그냥 시도 의견 들어라 이렇게만 나오는 거야. 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다. 그럼 누구 들어? 시장군수 의견 들어라.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 여러분이 시험 나가서 잘 틀리는 게 다 이제 공고열람 배워놨다가 여기만큼은 공고열람이 없는 경우야. 그러니까 공법은 이런 계획이 수없이 많아. 근데 유일한 예외가 여기 하나야. 자, 다시 한번 모든 계획에 무슨 절차 앞에? 인가 절차. 인가 절차 앞에는 항상 의견 청취가 있어. 그 의견 청취는 다 원래는 공고열람이야. 공고열람. 근데 도시개발법 무슨 계획은? 실시계획만. 그게 없어.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 그래서 시험에 자꾸 내는 거야, 이 절차를. 다른 쪽은 인가 절차 앞에 의견 든다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여기만큼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자꾸 내는 거지. 이해되셨어? 다시 한번 모든 공법에서 계획 앞에 계획에 뭐 하는 절차? 인가한다. 그러면 앞에는 반드시 뭐 거쳐야 돼? 의견 듣는다 이렇게 나와. 그 의견 청취가 뭐로 돼 있어? 공고열람이야. 열람 날짜 다 14일로 돼 있어. 근데 무슨 계획만? 여기 실시계획이야. 아까 국토계획법 실시계획 아니야. 무슨 법의 실시계획?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만 그 절차가 없다. 기억하시겠지? 요런만 기억하면 답은 나오실 거야. 그러니까 요런 걸 생각 없이 하면 시험장은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출제위원들 시험 내는 게 딱 정해져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아닌 게 나올 때 거기다 꼭 내는 거야, 시험 문제를. 그래서 내는 거니까. 자, 이제 인가되면 아까 무슨 권리 받게 돼? 공사 착공 권리 받게 돼. 착공 권리 받으니까 바로 착공 들어가면 돼. 문제는 여기는 고시가 시험에서 나오지. 인가에서 착공 권리 나오다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이쪽은 고시 되면 어떤 효과 나오느냐 이게 나오죠. 기억나요? 고시했을 때 고시 내용에 관리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할 사항, 결정할 사항이 있다. 그런데도 결정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요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지, 이쪽은. 자, 고시 내용에 관리 계획이나 지구 단위 결정할 사항 하면 예로 들면 뭐 있어요? 기반 시설 설치 문제다 이렇게 예를 들어봐. 그럼 기반시 설치하려면 원래는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으면 저 실시계획 고시 내용에 들어가 있어. 그럼 굳이 결정고시 해야 안 해? 안 해도 한 것으로 봐. 요게 가장 잘 나왔죠.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자, 종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하고 고시 내용하고 비교를 했더니 달라. 그걸 우리 법에서 뭐라고 그래? 저촉 그러잖아. 종전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거하고 지금 고시 내용에 저촉됐다 이렇게 나와. 그럼 무슨 내용으로? 고시된 내용으로 뭐 된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야? 고시 내용이 우선한다야. 그러니까 고시 내용에만 들어가 있으면 결정할 것도 결정 안 해도 되고 종전하고 지금 거하고 서로 다르면 어디가? 고시되고 바뀐 것으로 봐. 그래서 자, 실시계획은 이쪽은 요 문제를 내. 인가 쪽을 내는 게 아니라 요걸 낸다는 거.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생략. 공사 착공에서 수용 방식, 환지 방식으로 양쪽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도시개발은 가장 기본적인 게 여기서 많이 나와. 문제가 여기까지 과정에 2개나 3개가 여기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방식에 가면 한 개 아니면 환지 2개 수용 하나 그걸로 끝내지만 나머지 앞에 절차 여기서 2문제나 3문제가 반드시 이 절차에서 나와. 요걸 배우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반드시 누가 아니면 누가 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여기는 딱 2개로 돼 있어. 시행자 아니면 지정권자야. 시행자가 하거나 아니면 누가 한다? 지정권자. 그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행자하고 지정권자가 또 항상 한 문제 나오잖아. 지정권자 아니면 시행자 쪽이. 자, 지정권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 지정권자가 우리가 배운 어디하고 같다고 그랬죠? 관리계획 결정권자하고 똑같은 거야. 그때 결정했던 사람에게 무슨 권이야? 지정권을 갖고 있어. 그럼 지정권자니까 누구예요? 시도, 대도, 국장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원래 여기도 시도지사가 하던데 도지사가 뭐해서 위임해서 한다 이렇게 되겠지. 똑같은 과정이야.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의 행정청 이반권자 결정권자 알면 여기 와서 똑같이 그대로 쓰시는 거야. 자, 그 대신에 여기서 차이점은 국토계획법은 구청장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구청장 나와.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누가 구청장이 뭐 할 수 있어. 이게 처음 나와 여기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법률이 크다 보니까 특광이 대신하지 구청장이 안 나와. 근데 여기는 항상 지금부터 뭐가 나와? 구청장이 뭐 할 수 있다. 요런 게 나오는 부분이야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지정권자 2개 나왔으면 원칙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의 시장 이렇게 나와요. 요 도지사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자치도지사. 도지사니까 누구 도시다? 자치도지사도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 사람이 이제 지정을 한다. 자, 그럼 예외로는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은데 들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책에 다 있어. 62쪽 보시오. 그러면 나는 적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게 말로 막 쭉쭉쭉 읽어주면 여러분들이 그냥 찾기 어려우니까 한번 요렇게 하고 책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동안 했던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지. 아, 적어도 돼. 뭐 적지 말고 또 안 되시면 있으면 적어도 돼. 적어도 되니까. 자, 요게 이제 원칙 예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직접 지정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직접. 그런데 요청에 의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요청 단어 배우셨으니까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 요청. 요청은 항상 누가 해? 아랫사람. 그럼 이제 시도지사 아랫사람이 누구예요? 시장, 군수, 그 다음에 누구 나와? 구청장. 여기 나오는 거야 이제 구청장이. 요 시의 도지사니까 도지사한테는 누가? 시장, 군수. 요 시는 특별시, 광역시니까 누가? 구청장. 그러니까 원래 울산광역시의 지정권자 누구야? 울산광역시장. 그런데 남구청장은 지정권은 없으니까 지정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요청이 나와. 그럼 이 사람한테 요청이 있어 없어? 없어. 이 사람은 여기서 위임받아놨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위임받은 경우만 하는 거지. 시도지사가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요청을 받겠죠. 이때 요청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뭐를 거쳐라? 그렇지. 자문. 심의 아니라 그래서 요거만큼은 심의가 아니라 자문이다. 우리 공법에 자문 2번 나온다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주민이 입안을 제안했을 때 그 제안을 결정한 때 뭐 한다? 자문. 이거 또 한 번 나와. 거기하고 여기 외에는 자문이란 게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요청 들어갔고, 그럼 이쪽에서 장관에게도 지정해달라고 요청 들어가겠죠. 원래 장관이니까 누가 요청해야 돼? 시도지사. 근데 시도지사는 어디 있어? 이미 지정권자잖아. 그 요청할 필요가 없어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해야 돼. 원래는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맞아. 맞는데 이미 시도지사 무슨 권을 갖고 지정권 갖고 이때는 안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 그렇지. 관계 중앙행정이지. 자, 법률 이해되셨지? 이제 용어. 항상 요청하면 누가 한다? 아랫사람이 하는데 지금처럼 시도지사 이미 무슨 권을 갖고 있으면 지정권 갖고 있는데 아쉽게 또 지정 요청할 필요가 없잖아. 그때는 이제 장관이만 요청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자, 이렇게 해서 요청 2번 나왔고, 다시 제안 부분이 있어.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 제안하는 경우 있죠. 제안은 누가 한다? 시행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행자들은 여기다가 직접을 못해. 아랫사람을 통해서 제안을 했어. 근데 국토부 장관에게는 바로 제안하는 거죠 이건. 그래서 제안은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야. 어차피 원칙이 저기니까. 여기서 시행자가 제안하는 걸 원칙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제안하는 건 예외라고 그래. 예외인데 장관에게 직접 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누구? 장이라고 나와. 또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라고 나올 때. 그러면 여기에 장자가 붙으면 장관에게 직접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야? 시행자야. 시행자일 때는 어디다? 여기다 제안해. 2가지 주의하셔야 돼. 이 사람이 공공기관이 그럴 때는 공공기관 어디야? 시행자야. 정부 출연기관 누구야? 시행자야. 시행자일 때는 누구한테? 시장 등한테 제안해. 근데 거기에 누구? 사장. 장자 붙으면 사장은 직접 누구한테? 장관에게 이렇게 돼 있어. 그때 장관들이 할 때 자,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근데 만약 공공기관이 30만 이상인다. 그럼 장관에게 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공공기관은 30만이든 100만이든 제한은 누구한테만? 시장 등한테만 해야 돼. 요거 차이예요. 그 다음에 제한할 때는 한 사람이 더 나오기는 해. 자치도지사. 제주도는 시장구수 구청장이 없죠? 그때는 시행자들은 제주도지사야. 뭐 시험에 중요한 건 아니야. 주로 기본이 뭐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 요게 지금 자 지정하는 방법 세 가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요청해야 한 방법. 세 번째 제안해야 한 방법. 세 가지 이해되셨지? 자, 그런데 시행자들이 제안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하죠? 원래 이 법은 시행자가 몇 개냐면 12개 시행자가 있어. 그 12개 시행자 중에서 누구누구는 제한할 수 없다 이거 나오지? 그게 바로 1번하고 6번 시행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놨어. 이 사람은 제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자, 1번이 누구였냐면 국가하고 지자체야. 그럼 국가 지자체는 당연히 제한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자, 국가하면 누구야? 국장이 한다. 지자체는 여기가 지자체야. 지자체는 이미 자기가 지정도 있고 뭐까지 요청까지 했으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제한에는 안 들어가. 그 다음에 6번은 누구였나요? 조합이야. 조합은 아직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야. 아직 지정 단계니까 조합은 설립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제한권이 없다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모든 시행자가 제한하는 거 아니고 누구누구 제외,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이렇게 나와. 그 사람들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요 이제 시행자에서 여러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번호를 기억으로 할게요. 5번하고 7번에서 12번 시행자는 제한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다?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이 사람들은 제한을 하더라도 뭐가?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 그럼 참고로 1번부터 4번까지가 누구예요? 공공시행자예요. 공공. 그래서 이제 5번부터가 이렇게 나오면 어떤 시행자? 민간 시행자야. 자, 그걸 다른 말로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번호로 낼 수가 없어.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소유자 등인 시행자 이렇게 나와. 소유자 등인 시행자 그러면 소유자가 5번이야. 그러니까 7번부터는 뭐로? 등 이렇게 돼 있어. 때로는 민간 시행자. 이런 사람에 한해서 뭐가 필요해? 동의요건. 그럼 시험에서 지방공사는 제한시 동의요건 필요하다. 지방공사는 동의요건 필요해 안 해? 안 한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동의요건도 얼마가 필요하느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이 사람의 동의받아라 이렇게 나와. 이 소유자의 무슨 권도 포함한다? 지상권자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동의요건 시험 문제는 이 숫자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를 받아야 되는 게 누구다? 민간이란 뜻이야. 토지 소유자, 등인시행자. 그러니까 지방공사, 아까처럼 공공기관 이런 거 나오면 절대 동의받는 거 없다예요. 그러면 이거 수용 여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통보해야 돼. 몇 월 안에? 1월 안에 해야 돼. 또 1월 연장할 수 있다. 자, 국토계획법 며칠? 국토계획법 수용 여부 통보할 때 며칠? 45일, 30일이었지? 여기는 1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같이 배우시는 거야. 국토계획법에서 제한, 주민이 제한했을 때 날짜 며칠? 45일, 또 30일 연장이야. 그래서 오늘 요놈 하나 기억할 때 알려드릴 테니까 기억하셔야 돼. 제한에 대한 통보. 제한 통보가 3번이 있어요. 여러분들 과정에 3번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자, 며칠? 45일. 자, 며칠 연장? 30일 연장이야.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1월 연장이야. 도시정비법으로 가면 60일, 30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날짜 이제 오늘부터 기억하셔야 돼. 법률에 따라 날짜가 이렇게 달라. 그럼 오늘 공통사항이 뭐야? 연장은 공통이야. 연장은
1월이나 30일은 같은 의미죠. 그래서 연장은 다 똑같이 1월 아니면 30일이야. 원래 공법 자체가 1월 하면 며칠? 30일. 30일 하면 1월 개념을 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연장은 똑같다. 이해되셨지? 오늘 요놈이라도 기억하시면 돼. 원래 여기가 다 60일이었어. 60일. 요놈만 현재 그대로 놨지. 60일을 여기 줄여놓은 거야. 원래가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건 1월이고 2월이야. 원래 개념이 2월, 1월이야. 근데 2월짜리를 국토개법 줄여놓은 게 45일이 된 거고, 요것도 2년 전까지는 2개월 했다가 1개월로 줄어든 거야. 요것만 현재 60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어찌됐든 외우는 방법은 찾아 놓으셔야 돼. 어차피 시험에는 맞게 나오든 틀리게 나오든 3개 중에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시험에서. 이런 문제는 나온다는 이야기야. 왜? 항상 법률이 똑같은 내용이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내는 거야, 시험에서. 그러니까 날짜 외울 때도 그냥 날짜 30일자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비교해서 외우시는 게 좋아. 아, 제한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어차피 시험에 한 군데는 나올 거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와 있고, 디귿에 비용 부담 나오죠? 제한하면 무조건 비용 부담 나오잖아. 근데 비용 부담은 다 공통이잖아. 자, 뭐 하여? 협의하여. 항상 협의라는 말이 나와. 협의는 제안하는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있지? 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협의해서 누구한테? 제안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것도 맨날 나오는 똑같은 지문이야. 하여튼 제안 쪽에 비용 부담 나오면 뭐하여? 협의하여. 제안하는 사람, 받은 사람 뭐하여? 협의해서. 다시 누구한테?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야. 그럼 시켜도 되고 안 시키는 이유는 이미 예산이 확보됐으면 부담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현재는 90% 확보돼 있어. 10%가 없어서 다음에 하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10% 부담은 어떻게? 바로 해줄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항상 누구한테?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자, 지정권자 개념이 요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할 때 걸치는 거 나오죠. 시도나 대도에 걸쳤다. 그럼 뭐 들어가야 돼? 협의 나오지. 협의해서 지정할 자, 정하라 이렇게 나와. 자, 불성립 하면 바로 여기는 누가? 국장이 지정한다고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데 불성립하면 누구 아니면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어? 도지사나 국장이 지정한다고 그래. 왜 여기는 국장이야? 이미 도가 같아 달라? 다르잖아 여기는. 자, 우리가 항상 지정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 도지사나 국장이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나올 때 요거 무슨 도? 같은 도고 요건 다른 도잖아. 저기는 이미 도가 같아 달라? 다른 도잖아. 시도 대도가 다르니까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르니까 도지사가 지정한다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누구야? 국장이 지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가다 왜 도지사 안 나오고 그러지 묻지 말고, 원래는 다 지정할 때는 도 아니면 국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여기는 걸쳐 있잖아. 뭐가? 시도가 다른 거잖아. 시도가. 그러니까 도가 다르니까 누구다? 국장만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총 5개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먼저 국토부 장관 건 누구 하니까? 국가. 그 다음에 뭐 받아서? 요청. 세 번째 뭐 받고? 제안. 뭐 됐을 때? 불성립 됐을 때. 마지막이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늘 나오는 시험 문제야. 자, 요청하면 항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이야. 근데 여기는 아랫사람이 이미 지정권자니까 없고, 장관은 장관끼리 요청한다. 제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두 사람만 해.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면적 얼마? 30만. 그때만 제한한다야. 자, 그리고 불성립은 요 경우를 말해. 지정권자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드리셨지?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한번, 시간이 됐나?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쉬었다가 그 3장 도시개발부 다시 시작하면서 쭉 한번 이렇게 지우지 마세요, 이거. 이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